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성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뤄볼 아파트는 6월 마지막 날에 청약 공고가 나온 아파트입니다. 고향 창릉에서 분양하는 S4블럭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고향 창릉 S4블럭입니다. 창릉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고요. 총 세대수는 1024세대. 창릉 신도시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는 그 몇 개 안 되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지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5구가 주력입니다. 5구 타입 이 세 종류를 합치면 거의 전체 평형의 75%에 달하는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84도 있지만 84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청약, 이번에 나오는 본청약 물량은 전체 1024세대의 약 25%인 한 약 250세대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물량이 많지 않죠. 사전 청약에서 본청약으로 넘어오겠지만 물론 한 20% 정도 넘어와서 그래도 한 400세대 가까이 되진 않을까 예상은 해보지만 확실하진 않고요. 어쨌거나 전체적인 공급 물량은 많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스펙 보고 가겠습니다. 입주 예정시기는 2030년 3월 많이 남았고요. 주차 대수가 1.21대인데 좀 아쉽습니다. 요즘 1.4대 이상은 나오고 있는데 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철제 난간과 세대 창고 여부 없음. 전형적인 좀 보급형 아파트 스펙이다 느낌이 들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 괜찮죠. 괜찮고 난방은 신도시니까 지역 난방 들어가고 나머지 등급은 확인이 안 되고 소음이 좀 충격적입니다. 경량 하나, 중량 하나, 차음 성능 하나. 다른 아파트들이 요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그래도 한 별 3개를 달고 있는데 이 S4블록 같은 경우는 3개 다 하나예요. 예, 소음이 좀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시공사는 유진건설과 대성건설. 네, 요두 가지 건설사가 그래도 좀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진이면 YCT, 그다음에 대성이면 베르일이죠. 아마 두 브랜드 중에 하나 이름 네이밍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 방어성은 기대 이하, 시공사는 마이너 오브 마이너. 그래서 브랜드 가치와 아파트 자체의 상품성은 높지 않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보시면 A 타입만 가지고 왔어요. A 타입만 가지고 왔고 59, 74, 84입니다. 자, 세 개 다 평면도가 비슷하죠. 네, 셋 다 평면도가 비슷합니다. 모두 A 평면은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74부터는 알파룸이 들어가죠. 그리고 84는 기다란 알파룸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공 분양이지만 평면은 요즘 트렌드대로 잘 반영해서 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H, L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은 타입인데 좀 미세하게 다릅니다. L은 저층, 한 10층 이하 저층 동에 들어가는 평면이고요. H는 26층 이상 고층 동에 들어가는 평면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세부 면적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청약은 같이 묶어서 봤습니다. 자, 적용 규제 살펴보면 중요한 게 대규모 공급 지역 신도시이기 때문에 우선 공급 비율을 나눠놨죠.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그 외에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배정을 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안 사셔도 확률상 당첨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규제를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 나머지는 뭐 다 똑같으니까 넘어가는데 거주 의무가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3년 메리트 3년 페널티를 감안하고도 청약을 할 만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의 비규제 지역 공공분양의 청약 자격인데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무주택 여부. 네, 무주택 여부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되죠.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하고 특별공급에서 노부모 부양만 세대주
합니다. 나머지는 세대 1이어도 상관없고 생애 최초는 말 그대로 생애 최초이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들이 과거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혼인 특례, 출산 특례는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특별공급에서는 자격이 좀 엄격하죠. 소득과 자산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만 보고 금융이나 기타 자산은 보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반 공급에서는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이번에는 5구, 5구 평면만 소득과 자산이 기준이 반영이 되고 그 외에 7사나 8사는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공급보다는 좀 자격이 엄격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허들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창릉 전체적인 위치를 보면 빨간색 표시된 지역인데 화정이나 일산보다 서울이 가까운 게 메리트죠. 여기가 서울인데 여기 바로 이 산만 넘으면 바로 서울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 참고로 화정은 여기고 여기가 화정이죠. 화정 여기가 행신이잖아요. 여기가 일산이고 저 넘어 여기가 일산이죠. 일산보다 훨씬 가깝고 화정 행신보다도 가까운 지역이다. 네, 그다음에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고양 원흥지구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 그리고 GTX-A 창릉역은 여기인데 S4블럭은 여기죠.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2km 가까이 돼요. 2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창릉역이 직접적인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힘든 지역이다. 대신에 이 흥도 IC, 요 서울 문산고속도로, 평택 파주고속도로, 흥도 IC와 매우 가깝습니다. 매우 가깝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해서 서울 나가기 좋은 곳이다. 확인할 수 있고요. 교통을 좀 보면 여기가 고양 은평선 도래울역이라고 불리우는 역이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바로 앞에 역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초역세권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곳이고 여기 개통만 된다면 바로 앞 정거장이 창릉이에요. 창릉에서 GTX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창릉에서 삼성까지 한 15분밖에 안 걸리니까 여기서 이거 타고 한 2분, 나가서 기다리고 하는데 한 10분, 다 더해도 한 30분 정도면 삼성역에 도착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메리트가 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 편의환경도 우수합니다. 여기 이케아 보이시죠? 여기 이케아에 롯데 아울렛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쪽에 보면은 이미 형성된 원흥지구의 상권 그리고 상업지구도 공유가 충분히 도보권으로 가능한 입지입니다. 이래저래 장점이 많은 곳이고 학교 보이시죠? 여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초품화라고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대신 중고등학교는 좀 걸어가야 됩니다. 중고등학교는 좀 창릉지구 중심 블럭까지는 나가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역 대신 평초 중에서 브랜드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얼추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분양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양가는 5구 A 타입 여기는 평균가고요. 가장 비싼 가격은 한 6억 2,700. 84 같은 경우는 평균이 8억 6,500. 제일 비싼 게 5층 이상 8억 6,700만 원으로 나왔는데 큰 차이 없죠. LH 분양의 특징이 이런 층별 차이가 좀 적다라는 건데 그 특징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고요. 발코니 확장 에어컨 비용 이렇게 추산을 해봅니다. 이거는 앞에는 5구, 뒤에는 84 비용이고요. 합치면 그래서 실질적 분양가 5구는 한 6억 4천, 84는 8억 8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얼핏 보기엔 굉장히 좀 비싸 보이죠? 거의 9억 가까이 되니까요. 사전 청약 대비해서도 분양가가 84 기준으로 한 2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네, 4년, 사전 청약을 4년 전에 했으니까 4년에 2억 원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죠. 네, 거의 한 20% 이상 올랐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84 대비 5구 분양가 비율.
해 보면 한 72% 밖에 안 돼요. 요즘 평균 비율이 한 75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좀 낮은 편이니까 전용 5 구의 분양가 메리트가 좀 큰 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자금 계획을 보면 여기는 지금 비규제 지역이죠. 고양시는 이번에 다행히도 구리, 동탄, 기흥이 추가 지정됐지만 고양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고 LTV 70% 가능하죠. 하지만 대출 규제는 적용이 됩니다. 84A는 아주 미세하게 한 6억 한 800만 원쯤 나오는데 그래서 좀 깎였어요. 깎이지만 그래도 얼추 거의 최대 금액 대출이 가능하다. 둘 다 대출은 거의 최대 비율로 받을 수 있고요. 84A는 이미 한도가 찼으니까 뭐 이게 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9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올라가면 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필요 현금은 59A 같은 경우는 한 2억 3천만 원, 84는 한 3억 4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공공분야는 중도금 대출 미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뭐 공공분양의 그런 특징이니까 감안을 해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쓰지만 면피용이고요. 사실상 가능입니다. 이거 써 있지만 중도금 대출 안 해주는 아파트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도금 대출 큰 무리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안전마진을 분석해 봅니다. 자, 이미 창릉 신도시에서 앞서서 2개의 블록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작년 1월에 분양한 S5 블록 여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5구는 5억 5천, 84는 7억 7천에 나왔어요. 이때도 비싸단 말이 많았는데 선녀였죠. 자, 그다음에 한 2달 전에 분양했던 S1 블록. 창릉 신도시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5구가 5.7억 원, 84가 7.8억 원, 거의 8억 원 가까운 분양가로 이것도 나름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줬던 분양가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S4 블록 시장에 완전 충격을 줬죠. 8억 6,700만 원. 그리고 드디어 5구도 앞자리가 바뀌었죠. 6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입지 차이는 있죠. 입지 차이는 S5 블록이 거의 가장 좋죠. 여기 창릉역을 그래도 여기는 좀 도보로는 좀 비벼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니까요. 뭐 학교도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S5 블록이 가장 좋고 그다음이 S4 블록, 그다음이 외곽에 있는 S1 블록 순인데 분양가는 완전 역전이 됐죠. 입지가 더 좋은 S5 블록이 가장 쌉니다. 이건 중간 정도인 S4 블록이 현재 가장 비싼 분양가를 내고 있다. S1보단 당연히 분양가가 비싸겠죠. 입지가 좋으니까. 근데 이 차이가 거의 1억 가까이 된다는 게 문제죠. 1억만큼 비싼 입지인가? 이거를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확실한 건 분양가는 많이 오르긴 했다. 사전 청약 당시보다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본 청약 기준으로도 앞서 분양했던 2 블록에 비해 1억 원 이상 올랐다라는 걸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안전마진입니다. S4 블록은 요 바로 옆에 원흥지구가 있기 때문에 원흥지구 가격과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도레우 파크뷰가 가장 그래도 이 중에서는 구축인 아파트인데 한 8억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좀 비교적 신축인 7단지, 5단지 이런 데가 이제 9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죠. 아무래도 규모도 조금 더 크고 연식도 1년 더 나은 7단지가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는 뭐 당연히 10억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도레오 파크뷰, 그래도 여기 나름 메이저 파크뷰 브랜드인데 연식도 좀 떨어지고 평면도 여기는 좀 3베이 평면, 딴 데에 비해서 좀 좋지 않고 좀 가격이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연식은 1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가장 신축인 7단지와 비교해도 1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어때요? 1억 원 가까이 싸죠. 분양가가 현 실거래 거보다 1억 원 쌉니다. 호가 감안하면 거의 한 1억 원 이상, 2억 원 가까이 싼 거죠. 자, 연식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한 10년 이상 연식을 고려해 봤을 때, 평균적인 아파트 감가를 적용해 본다면, 한 현재 가격은 한 11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연히 연식도 새 거고 세대 수도 거의 비슷하고 얘도 1000세대 이상 대단지잖아요.
뭐 브랜드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초품화에 역세권에 이런 조건은 거의 입지적 조건이 비슷하니까 가격이 뭐 더 낮게 평가될 이유가 많지 않죠. 그렇게 본다면 한 11억 이상 현재 기준 가능해 보이고, 그렇다면 분양가와 비교해 봤을 때 한 2.5억 정도는 안전 마진이 나오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는 고양시에 있는 다른 좀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들인데요. 자, 삼송 아이파크 2차, 여기 삼송지구인데 여기 2015년식 한 1000세대 정도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실거래 최고가가 9억 3천. 근데 S4 블록 분양가가 8억 6,700. 더 싸죠? 근데 사실 창릉 S4 블록이 삼성 아이파크 2차보다 뭐 쌀 이유는 없거든요. 비싸면 비쌌지. 네, 요런 차이 볼 수 있고요. 분양가 싸다는 거죠. 자, 다음 호반 베르디움. 여기는 고향 항동지구죠. 네, 서울과 붙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아직은 비역세권인. 물론 여기도 이제 고향 은평선이 들어간다면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겠죠. 대장 아파트인 4단지 9억 6천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창릉이 마찬가지로 항동보다도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죠. 얘도 마진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일산 퍼스트월드 2단지. 여기 같은 경우는 풍동이죠. 네, 일산 풍동인데 신축이에요. 신축이지만 가격은 8억 5천. 분양가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창릉이 마찬가지로 풍동보다도 가치가 높겠죠. 네, 신도시에 더 신축인데 이런 걸로 따져 봤을 때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거주무 3년 할 만큼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슷한 가격대인 고양시 아파트들보다 가격이 훨씬 싸다고 생각합니다. 고양 창릉 S4 블럭 공공분양 예상 커트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 통장 납입 인정액 청약 통장 납입 인정액이 높은 사람부터 당첨자 선정이 되죠. 네, 일반 공급입니다. 그래서 앞서 분양했던 공공분양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창릉 S1 블럭 우미린 아파트죠. 5구 타입은 2천만 원 초중반, 그 다음에 84는 2천만 원 후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수도권 84는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최저예요, 최저.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한 달에 최대 25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과거엔 10만 원이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3천만 원 모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S5 블록 보시면 여기는 분양 시기가 좀 밀려서 그런지 입지는 훨씬 좋지만 S1 블록과 큰 결과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도 2천만 원 초반, 2천만 원 후반에 커트라인이 걸려 있고요. 자, 최근에 분양했던 동탄 C27 블록 동탄 뜨거웠습니다. 84 타입 기준 2천만 원 한 중반 정도대의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왕숙 A1, A3, A1은 아테라였죠. 자, 거의 비슷합니다. 네, 두 블럭 모두 5구와 84, 2천만 원 중후반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유의미하게 84가 경쟁이 좀 치열했다면 왕숙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5구와 84 분양가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창릉 S4 블록 역시 앞서 분양했던 창릉 S1과 S5 블록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5구 타입 당첨을 위해선 한 2천만 원 중후반 정도의 청약 통장 납입 금액이 필요할 것 같고 84 타입은 이보다 조금 더 많은 2천만 원 후반, 많다면 한 3천만 원. 수도권 지역은 정말 3천만 원 이상도 가능한 커트라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신생아 5선 공급인데요. 신생아 5선 공급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앞자리가 다르죠? 아까는 다 2 아니면 3이었는데 여기는 1 아니면 2입니다. 커트라인이 낮다. 당연하죠. 신생아가 있어야 되니까 신생아가 있으려면 나이 자체가 좀 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청약통장 납입 금액이 이게 거의 20년 넘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가점 금액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1,000만 원대로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다 2천만 원 중후반, 중반이었는데 그게 거의 한 1천만 원 가까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은 앞자리가 달라요. 일반 우선 공급보다 한 1천만 원가량 낮습니다. 창릉 S4 블럭 역시 비슷하게 59 타입은 1천만 원대 중후반, 84 타입은 이보다 조금 인기가 좋기 때문에 한 1천만 원 후반, 좀 경기나 수도권에서는 2천만 원 정도를 좀 커트라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 은평선 도래울역 역세권 예정 아파트였습니다. 상당히 고양 은평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창릉 신도시와 S4 블럭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노선이고, 구역대 신평초 중에서 브랜드 빼고는 그래도 얼추 다 갖춘 그런 아파트다. 일단 창릉 신도시에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메리트가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마진은 위에서 보셨듯이 원흥지구와 다른 고양시의 택지지구 아파트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 2억 원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확보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청약은 당연히 추천드리죠. 당첨만 된다면 실거주 3년을 그냥 감안하더라도 괜찮은 아파트가 아닌가라고 싶고, 앞으로 나올 창릉 신도시의 분양가는 더 올라갈 겁니다. 아까 보셨지만 S4 블록보다 입지가 안 좋은 블록도 분양가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높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나온다거나 분양가 메리트는 점점 떨어질 거예요. 최대한 빨리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분양하는 S3 블록. S3 블록은 이번엔 다루지 않은 이유가 얘는 이익 공유형이죠. 이익을 공유. 수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고 30%는 LH한테 떼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인기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참고로 7억이거든요. 84 기준 7억. 그러니까 이 S4 블록보다 한 20% 정도 싼 거죠. 20%싼 건데, 이거 아무래도 이익의 30%를 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좀 생겨서 관심이 좀 덜 하지 않나 싶지만, S3 블록도 충분히 좋은 청약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되면 S3 블록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돈다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